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38.1%로 매우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최고 가난한 어르신들 실제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 정부가 기초연금 40만 원 선거 전 하루라도 빨리 싹 다 지급을 서둘러야 여러 가지를 만회할 수가 있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분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 금융 얼마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하는지, 그리고 계산식도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노인빈곤율 OECD 1위인데 연금에 투입하는 정부 지출은 꼴찌 수준입니다. 자, 정부가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 국민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40만 원 모든 어르신 싹 다 지급, 이제 국민연금 34만 원 정도 지급하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요. 자, 어르신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분들 노후에 이렇게 정부가 박하게 정책을 펼 경우에 이번 선거에도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부가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연금 개혁도 지지부진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거 뒷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부터는 2024년 기초연금, 아파트, 부동산, 금융자산 얼마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산하는 방법을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선정 기준액 이하라면은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선정 기준액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자,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는 213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역으로 뒤집어서 이 금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기초연금에서 잘 받고 계시다가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월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를 항상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개인 예상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은 월소득을 평가하고 여기에 재산 및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해줍니다. 그래서 월소득 인정액을 누구라도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바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빠른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 계산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편하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월소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월소득은 말 그대로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월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연금소득 세 가지 소득이 모두 발생하고 있다면은 이 세 가지 소득을 다 합산했을 때 2024년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예를 들어서 혼자 계신다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 함께 계신다면은 340만 8천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시면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장의 표로 정리를 했는데요. 소득은 이렇게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서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70%, 사업소득은 업종별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은 월 4만 원씩 이렇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경비 업무로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매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50만 원씩 매월 받고 있다면 자, 사례자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은 얼마가 될까요? 자, 산식을 한번 보시면 200만 원 경비원 소득에서 110만 원을 차감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70%를 곱해주면 근로소득이 나오는데요. 이 근로소득 환산액에다가
50만 원을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 환산액 13만 원과 50만 원을 더해서 113만 원이 소득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재산소득의 경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재산은 일반 재산에 속한 부동산, 자동차, 임차 보증금이 포함이 되고, 자, 금융재산은 예적금, 주식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반 재산은 이렇게 부동산, 자동차, 임차 보증금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 지역별 공제 금액을 이 일반 재산에서 차감을 해준 후에 여기에 4%를 곱하고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주면 월소득 인정액의 환산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하는 사례자의 경우에는 표준액 5억 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2천만 원 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례자의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을 해보면 128만 3천 원이 나오는데요. 자, 그 산식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파트 5억 원 더하기 2천만 원 차량 더하면 재산 시가 표준액은 5억 2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서 부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1억 3,500만 원을 빼줍니다. 자, 이 금액에다가 4%를 곱하고 여기서 나온 금액을 12개월로 나눠주면 매월 월소득 인정액, 그러니까 환산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산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5억 2천에서 1억 3,500만 원을 차감하고 여기서 4%를 곱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128만 3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각자 재산 규모가 다르니까 이 산식에 한번 대입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 자, 지역별 공제금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대구, 부산, 대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재산에서 1억 3,500만 원을 빼주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안동시, 세동시 이렇게 지방의 시급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8,50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인 영월, 음성, 홍성군 이런 데 계시는 분은 7,250만 원을 차감을 해주겠습니다. 정주화면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금융자산에서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자, 금융자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여기에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을 나눠서 산출을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월소득 평가와 재산소득 환산 시에 중복해서 적용한다는 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에 속하는 상품은 금융자산에는 현금과 예적금, 주식 등 예를 들어서 3억 원이 있다면은 이렇게 금융자산에서 3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주고 여기에 4%를 곱해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예적금에 넣어놓고 이자 소득으로 월 50만 원씩 받고 있다면은 4만 원 공제 후 5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 추가적으로 예적금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또 금융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산소득 환산 시 또 한 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 금융자산 구하는 법 산식 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채 구하는 방법인데요. 부채는 내가 부채 금액에다가 4%를 곱하고 역시 12개월로 나눠서 여기서 나온 월소득 인정액에서 차감해 주는데요. 자, 부채의 경우에는 많을수록 월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이 표를 잘 보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대출금이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대출금 중에 임대보증금, 주택연금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이 1억 원이라면 이 1억 원의 4%를 곱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 나오겠죠. 여기를 12개월로 나누면 이게 월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월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걸 한 장 표로 정리하면 1억 원의 4%는 4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34만 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자, 이 금액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비를 해서 월 2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200만에서 34만 원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166만 원이 되겠죠. 자, 이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2024년 기초연금 모의계산, 내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네이버 검색창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검색하십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복지로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기초연금 모의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로 바로 넘어가서 여기서 필수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또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이런 항목을 입력하시고 산출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간단하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2024년 어르신들 기초연금 수급자 710만 명인데요. 이제 노인 인구 1,400만 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개발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오는 존경받는 분들인데요. 자, 이분들 약값 빼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에 큰 힘을 밀어주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무려 38%라는 거는 제 10분 중에 4분이 정말 생계곤란을 겪고 계시다는 건데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이분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냉정하게 마음을 쓰시면 정말 정부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월 선거 전에 기초연금 전격 40만 원 지급, 지금 민생 투어도 하고 있는데 불과 6, 7만 원 차이인데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빈곤율 심각하고 심지어 노인빈곤율이 이렇게 OECD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연금에 투입하는 정부 지출은 꼴찌 수준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온 이분들에게 이렇게 꼴찌 수준으로 국가가 세금을 쓴다는 거는 지금 20, 30대 많이 밀어주면서 이 어르신들을 그냥 방치하는 거와 다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마지막 역전 한판의 기회를 많은 분들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데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0만 원 기초연금 모든 어르신들 기다리는 싹 다 지급 반가운 소식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